자, 다음은 거래량과 캔들입니다. 네,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고점 구간 주가가 고점이다. 네, 주가 고점이다. 현재 고점인데 현 고점에서 엄청나게 큰 뭐 상한가라든지 상한가도 그렇고 상한가까지는 빼겠습니다. 그냥 장대 양봉, 상한가를 제외한 장대 양봉. 이게 조금 더 하자면 상한가까지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크게 터졌다 라고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고가 부근에서 터진 장대 양봉은 무슨 사유인지 사유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사유 분석. 사유가 없다 그러면 작전주의 확률이 99.99%라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떡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 분석이 필요합니다. 뭐 실적이면 가장 좋겠죠. 실적 또는 무슨 계약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캔들의 형태 뭐 시가부터 종가까지 몸통의 크기라고 하죠. 이 몸통의 크기가 길어진다 싶을 때는 웬만하면 당일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쭉 차트를 봤을 때 당일봉에서 시가의 종가의 길이 몸통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미친듯이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으로 갑자기 터져버리면 일단 관망입니다. 이게 뭐 첫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완전히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래서 상한가가 되든 아니면 시가의 종가 사이가 뭐 20%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그럴 때는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면 일단은 관망입니다. 없던 거래량이 한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왜 들어왔는지 사유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바닥권이냐 또는 중심가 부근이냐 또는 고가이냐에 따라서도 틀려지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갑자기 없던 거래량들이 몇천 포인트의 비율을 가지고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 갑자기 터졌다, 갑자기 최대 거래량이 나와버렸다 했을 때는 무조건 관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기분 좋게 들어가는 케이스에서는 기분 좋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좋은 자리들이 있는데요. 캔들의 형태, 캔들의 뭐 몸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몸통이 좀 단봉이다. 단봉의 형태인데 거래량이 죽어간다.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게 어떤 위치에서든지 고가라든지 아니면 뭐 중심가라든지 또는 이제 저가라든지 캔들의 형태, 이게 단봉인데 단봉 양봉이야. 그리고 음봉 단봉이야. 근데 거래량이 죽었다.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든다. 그죠? 서서히 줄어든다. 그러면 저가 부근이든 중심가 부근이든 어떤 특정한 조정가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앞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뭐 거래량이 하나도 없는 형태에서 거래량이 죽어간다는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앞쪽에서 거래량들은 뭐 한 요 정도, 앞쪽에서의 거래량들이 한 이 정도의 폭을 위해서 평균 거래량 유지하고 있다면, 어떤 특정한 가격대 서서히 죽어간다는 표현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죽어간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캔들의 형태, 가격대를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서서히 몸통 크기도 작아지면서 거래량까지 줄어든 뭐 이런 형태, 이런 기간들이 생긴다는 거죠. 전체적인 기간들, 이런 기간들이 나왔을 때 살펴봐라. 요럴 때는 거의 이제 매수 턴을 한다.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한다. 요 상승봉이 나오려고 하는 시기다라는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유심히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보면 고점에서 막 이런 라인을 만들다가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있어요. 계속 하락을 하는데, 뭐 여기서부터 이런 상한가 봉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장대 양봉의 형태로 하면 누구나 알 수가 있겠죠. 이게 갑자기 밑에서 왜 터졌지? 저가 부근에서 위치도 좋고 거래량도 갑자기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또는 상한가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누가 봐도 따라올 수 있겠죠. 근데 세력도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멍청하냐? 멍청하진 않죠.
요 부분점에서 거래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앞전에 있던 거래량 한 요만했던 거래량들인데 거래량은 급증을 했는데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냐? 단봉에서 긴 아랫꼬리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봉에서 긴 아랫꼬리. 그러면 이 몸통보다 긴 아랫꼬리는 세력들이 이거보다는 이 가격대가 더 낫다 또는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매수세가 붙었다는 거죠. 매수세가 붙었다. 이봉보다는 이봉이 훨씬 더 세력들이 관리하기에 좋고 이봉은 개나 소나 눈치가 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서 주가가 들락달락 할 수가 있다. 좀 안정적인 종목들은 대개 뭐 도지 형태라든지 아니면 긴 아래 꼬리를 단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라인을 다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너무 티가 나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간망세고 여기는 매수 시점을 잡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매수가 가능하나 이때는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지속적인 하락 후에 바닥권에서 긴 아랫꼬리를 단 뭐 음봉도 상관없습니다. 단 거래량 증가 형태의 캔들이 발생하면 이건 뭐다? 매수 시점이 된다. 뭐 말씀드렸지만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는 지켜보는 겁니다.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지켜보는 거다. 일단은 어떤 종목을 선정하냐가 중요한데 스윙에 대한 관점에서는 그나마 조금 금액대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3만원, 뭐 6만원, 또는 뭐 10만원, 20만원 뭐 해서 이렇게 약간 금액대를 가지고 가는 종목들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뭐 단타라든지 아니면 뭐 단기 급등주 아니면 아예 뭐 간단한 종목들 우리가 매일 매매하는 뭐 3,000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만원짜리 요런 종목들은 뭐 박스권 또는 구간 매매로 진행을 할 때 뭐 그때는 그런 종목도 괜찮은데 거래량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건 종목별로 틀리죠. 어떤 종목은 눌림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종목은 눌림 거래량이 20만 주가 되는 것도 있고 최대 털었을 때 100만 주가 나온 종목이 있고 최대 털었을 때 뭐 3천만 주가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그 종목별로 거래량 비율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너무 많은 거래량이 꾸준히 눌림에서도 한 100만 주, 200만 주 나오는 종목들은 활성화가 되는 시점이 단타 포지션을 잡기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20만 주 이상 뭐 거래되는 종목이 눌림 거래량을 만들어주는 종목이 일단은 기준이긴 한데 몇백만 주의 눌림 거래량을 만들어주는 놈이 장 초반 또는 단타 구간에서 그 몇백만 주를 만들어주지 않고 고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주가가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단타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되게 매매를 하다 보면 주가의 위치에 따른 거래량을 속이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력들은. 왜냐하면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주식 공부하는 사람이 약간 인지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속일 수가 없는 형태인데 속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음봉 캔들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음봉 캔들이 있습니다. 음봉 캔들의 형태 음봉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 위치에 따라 거래량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가 위치에 따라서 거래량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또는 그나마 뭐 제가 말하는 항상 얘기하는 뭐 중심가 가격, 적정한 가격가 그리고 뭐 밑에는 별 필요가 없겠죠. 저가에서 터지는 거 뭐 별로 의미가 없겠죠. 저가에서 뭐 거래량이 미비해야 되겠죠. 당연히 완전 바닥인데 일단은 음봉 캔들이 떨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미비한데 이런 캔들 대부분 미비한 캔들인데 음봉 캔들이면서도 이게 뭐 주가 위치가 바닥이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라인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게 음봉 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래 꼬리가 달리는 케이스.
아랫꼬리가 달리거나 또는 몸통이 단봉이면 좋겠죠. 단음봉. 예, 조금 더 얘보다 더 긴 아랫꼬리를 유지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터진 그런 형태일 때는 좋습니다. 요때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뭐 요거까지도 관심. 제일 좋은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얘가 단봉입니다. 얘 너무 길게 그렸어.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윗꼬리 좀 있더라도 얘는 윗꼬리 없이 이런 형태. 여기는 윗꼬리가 더 길거나 아랫꼬리가 좀 더 짧은 형태. 이건 뭐 그냥 관심. 요거는 좋음, 요거는 최고 좋음.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이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음봉 캔들인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고가와 저가를 나눴을 때 약간 중심가 구간, 그런 약간 적정 구간을 표현할 수 있는 주가의 적정 구간에서 나오는 캔들은 음봉으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게 되면 양봉의 형태가 이루어졌다. 만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고가와 저가를 나눴을 때 중심 가격쯤이죠. 요 가격쯤인데 양봉의 형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양봉의 형태. 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뭐 거래량도 조금 올라오겠죠. 올라온. 근데 그 다음에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조정봉을 보이든 뭐 도지를 만들든 뭐 어떤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확실히 줄어든다는 얘기는 급감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이 앞쪽에 들어온 것보다는 조금 더 비슷한 거래량 또는 조금씩 줄어드는 거래량으로서 순감하는 형태로 떨어지는 게 좋고요. 이때 거래량이 많아버리면 앞쪽에 있는 이 양봉이 들어왔던 이 거래량보다 많은 것은, 이렇게 많은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웬만하면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가 부근, 이게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이런 고가가 있습니다. 이런 고가에서 터지는 음봉의 캔들, 고가에서 뭐 이렇게 요런 봉들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떨어지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든, 여기서는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고가 부근에서 거래량, 주가가 올라간 형태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빨리 치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서 더 간다라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위쪽에서 거래량, 고가에서 거래량이 음봉 캔들로 나온다면 단봉이든 양봉이든 장대봉이든 그냥 무조건 매도 처리하고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걔가 나중에 다시 치고 올라와서 저 양봉들의 물량을 먹게 됐을 때는 그때는 조금 더 새롭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왜냐? 저 음봉 캔들에서 거래량 터진 지점이 털고 나서 재차 물량을 먹어주는 양봉의 형태로 주가가 돌아서 올라왔다는 의미.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음봉 캔들들이 나와서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턴을 해서 이 라인을 먹어주면서 여기 이 라인 정고점에 대한 지지, 거래량이 터진 음봉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시점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또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매도, 그리고 지켜본다, 그리고 턴을 했다, 여기를 지지해준다, 그리고 재차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 증가, 그래서 거래량 이렇게 있겠죠. 거래량들이 그러면서 순차적인 감소, 그리고 순차적인 증가, 이런 식으로 주가의 상승을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고가 부근, 고가에서 금방 설명드린 요 고가에서 계속 파란색으로 하니까 뭔가 기분이 찝찝하네요. 이렇게 돼 있는 이 고가 부근에서 거래량이 털리지 않고, 거래량이 뭐 앞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확 죽어가지고 한 요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음봉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이 더 나옵니다. 뭐 갭을 띄우든, 갭을 띄워서 뭐 아니면 점선을 만들어 놓고 꼬리를 달고 다시 뭐 떨어지든, 단기적으로 갭을 다 포함해서, 갭을 이렇게 띄웠으면 여기서도 이만큼 수익이죠. 갭을 띄우는 것을 포함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든 아니면 갭을 띄운 단 양봉이 나오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떨어진 음봉의 형태가 나오든, 이런 식으로 음봉의 형태로 끝나든, 여기서는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그때 빨리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건 더 터진 거니까 요 수익분까지 챙기면 된다라는 것까지 거래량과 캔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